총선을 앞두고 경기 안산 단원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하시기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후보님이 살아오신 길과 후보님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제가 어떤 지금 정치를 하게 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점이라고 하면 대학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저는 수학과 미술을 잘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결합할까 하다가 건축공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가서 집도 멋있게 짓고 또 돈도 좀 많이 벌어서 우리 집안도 좀 더 일으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시 제가 대학 때 시절이 군부 독재 시절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제 정의를 외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적인 것도 있었고 또 정의를 보면 정의를 위해서라면 참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불의를 맞서서 하기 위해서 이제 나섰던 거죠. 그래서 학생 운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빌딩을 세우러 건축공학과를 갔는데 국가가 무너져서 국가건축공학과로 바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안산에서 정착하면서 도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쭉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네. 네. 21대 국회의원 후보로 안산 단원갑 선거구에 출마하게 된 동기와 혹시 주요 공약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 중에서 가장 혹시 이 단원구 갑에서 예, 꼭 예. 이것만은 내가 하고 싶다, 꼭 공약을 지키고 싶다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2008년에 경기 도의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76명의 대표원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 이것을 실현시키는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무상급식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제가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보편적 복지는 기존에는 우리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금을 낸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입어야 세금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원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6년간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도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북유럽 복지국가를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중산층이 두텁고 그리고 우리 미래가 아플 때 치료를 받는 게 아무 걱정 없고 또 실업이 되더라도 아무 걱정 없고 또 자영업을 하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노인이 되더라도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이런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꿈을 가졌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실현시키려면 제가 최소한 국회의원이 돼서 국가 전체에 대한 구상을 하고 법률도 만들고 그래야만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입성을 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해보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8년 전에 도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건상 출발도 못 해봤고요. 4년 전에는 이제 본선에 올라갔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반드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고요. 대표적인 공약은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방월공단이 제대로 살아야 우리 안산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단이. 그래서 우리 안산이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다. 특히 요즘 인구가 줄어가지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울공단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제가 내걸고 있는 공약은 독일식 강소기업으로
공단을 전환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인류이면서도 이제 중소기업을 얘기하는데 왜 독일식이라고 했느냐? 독일에는 세계에서 1, 2, 3등 안에 들고 최소한 유럽에서 1등하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히든 챔피언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히든 챔피언이 약 세계 2,7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300개가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그런 분야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독일식으로 본받아 가지고 일단은 기존 산업 업종 중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블록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R&D, 연구 자금이라든지 또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더 강화시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래 산업으로서 이제 그 자동차라든가 또는 첨단 소재 산업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4차 산업의 연관성에서 이런 기업들을 바늘공단에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적 지원을 해서 진짜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력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제가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문화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상징적인 데가 우리 원곡동 아닙니까? 제 지역구에. 그래서 이 원곡동 일대를 세계적 국제 관광 타운으로 제가 조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능가하는 그러한 관광 타운을 만들겠다. 그 취지는 이런 거예요. 기존에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오면 처음에는 내국인과의 갈등이 컸단 말이죠. 저 외국인들 때문에 이 동네가 슬럼화된다. 그래서 우리 안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부정성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서로 상생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들이 여기 많이 거주하고 또 기여한 분들이 거주하면서 안산을 발전시키는데 그들이 기여하고 그래서 고마워하면서 우리는 더 외국인들에게 잘해주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이렇게 되려면 그 다문화 타운을 통해서 진짜 세금이 거쳐질 수 있는 그런 걸로 조성이 저는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 일단 여러 가지 문화 체험, 공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례적으로 단순히 한번 와서 호기심에 왔다가 다시는 안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와가지고 교육적 요소가 결합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어학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방금 얘기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음식도 고급, 중급, 서민 문화가 다 공존해야 돼요. 예를 들면 기업의 비즈니스들이 여기를 하면서 와가지고 그 어떤 다른 뭐 한식집 뭐 비싼 데 가는 게 아니라 외국 어떤 음식점을 선보이면서 진짜 최고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좀 비싸더라도 그런 음식점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중급 규모의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밤에 야시장도 진짜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서민들도 즐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하여간 한국에 관광을 오면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겠다. 물론 이제 애로사항이 있죠. 기존에 형성된 부분을 바꾸려면 좀 한계가 있지만 저는 좀 새로운 그 공간도 확보하고 기존을 바꿔내고 해서 우리가 좀 총력적으로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저 고영인이 나서겠습니다. 네, 다문화에 관련해서 후보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게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문화인들이 특히 후보님 말씀대로 안산 여기 원곡동에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죠. 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좀 오늘 이런 후보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좀 널리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신 중간.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2년 전부터 저는 이 지역위원장으로서 다문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운하 위원장하고 같이 하면서 저는 10개 국가의 부위원장이 있어요. 방금 제가 방글라데시 한 12명의 우리 회원들하고 그 간담회를 마치고 오는 길인데 어제는 제가 파키스탄하고 했고 그제는 중국
교포들하고 했고 또 이제 태국하고도 할 거고, 그러니까 실제 와서 그동안은 뭐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는 얘기하면서 그들의 요구나 생각을 접하지 못하면서 추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2년 동안 이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대화도 하면서 이들의 요구가 뭔가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제든지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공약도 한편으로 있고, 우리가 전체 어떤 다문화인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교포와 관련된 부분, 중국 교포, 그다음에 고려인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전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다 온 경우도 있고 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갔다 온 경우도 있는데, 이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오고 고통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고려인들이 3세까지는 이제 동포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 4세부터 안 돼가지고, 만약에 이 4세를 지금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4세들이 성인이 되면 다시 내쫓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그 전해철 의원님이나 다른 현역 의원님들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일단 4세가 성인이 되도록 체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안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공고히 해서 4세, 5세도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든지, 또 중국 교포들이 여기에서 본인들의 문화를 즐겨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이 보셨겠지만 공원에 나와서 여러 가지 체조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데 그런 공간도 필요한데, 내국인들은 그 문화를 이해 못하니까 막 그걸 내쫓기 바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중도 입국자, 어떤 내국인들이 중간에 한국에 찾아왔는데 자녀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돼서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교육적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의견들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안정되게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다문화 신문 방송을 통해서 우리 다문화인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시는 우리 신문사와 우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문화가 이제는 지금 200만을 넘었어도 앞으로는 우리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특히 지금 저출산 문제로 우리가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노동 인구들을 높여나가고 그러려면 이제는 다문화와 함께하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 맨날 이것만 외쳐가지고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실천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다문화인들의 어떤 인권이나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계에 있는 하나다. 또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분은 하나다.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좀 협력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순히 그들에게 시혜적인 것으로 잘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이 더 잘 살게 되는데도 분명히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아까 공약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해주고 많이 함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고영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지는 없어.